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상당히 좀 많이 팽배하면서 좀 상단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 증시도 또 급락이 13% 급락이 나왔고, 일본 증시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확대되면서 일본도 내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진 점에서 좀 경기 개선하고 올림픽 부분이 이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도 한 2%대 급등이 나왔고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최근에 13%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한 4.5 정도까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 차차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 그 주제는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자 시즌2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종목이 이제 S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SL 주가도 오늘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PHA 같은 종목도 오늘 8.5%대까지 현재 시간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자 시즌 1에서는 이제 알려드린 그 종목,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그 자동차하고 바로 연관되는 것보다는 배터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라는 신소재 종목에 한 50% 급등이 나왔었고요. 신흥 SEC라는 이 종목도 상당히 이제 신흥 SEC라는 종목도 상당히 30% 가까이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다양하게 제가 바퀴 달린 뭐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적하고 어떤 앞으로 가치의 성장을 더하는 종목군의 자동차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 바퀴 달린 걸 투자하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큰 그림에서 한번 보셨을 있겠어요. 제가 여러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복된 내용을 빼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하두가 딱 있죠. 하두가 뭐냐면 백신 있고, 두 번째가 반도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자동차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에 미국에다가 8조 원대 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하고 수소차.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부분은 왜 이유 없이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8조 원 넘게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산업을 확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쪽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 기회가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미국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를 중시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크지 못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됐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간다는 점에서 결국은 저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바퀴 달린 거에 투자하자 시즌2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장을 한번 잠깐 보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뭐 빠진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체감적으로 상당히 좋지는 못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갇혀있긴 했지만 상당히 체감이 안 좋았던 거는 여기에 하락하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는 가치주들이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오면 어디서 받친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예. 제가 바로 실시간이면 내 상품도 걸 텐데 그게 아쉬운데, 가치주들이 지금 하락하게 되면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시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이 하단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주들이 좀 지켜주는 흐름이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주 섹터들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이 움직여줘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60일선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추세에서도 추세 흐름도 양호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흐름상 하단은 잘 지켜나오고 있고, 오늘 또 수급도 그래도 애국이와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이합 전에 한번 금요일 한번 매수 들어왔고요. 이때 하단에서 양봉 나올 때는 애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애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애국인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2,8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전자 쪽에 매도도가 나오고 있어서 연결점이 있고요. 오늘 기관이 금융투자가 한 9,400억 정도 가깝게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 금융투자가 이합 전에 애국인하고 한 4조 원대 매도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채웠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또 출회되는 물량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이고, 선물하고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애국인 기관 동시 지금 800억 원대 매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이제 아마 애국인의 매도의 물량하고 연결되어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만 딱 찍어보게 되면 그동안 그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 부분이었죠. 근데 제가 인플레이션 부분은 작년에 워낙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면 원자재라든지 안 좋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인플레이션 원자재도 일부 좀 가격이 좀 꺾이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물가가 올라오면서 중요하게 고용지표입니다. 연준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물가보다는 고용지표를 먼저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당히 소비도 좋고 그래서 경기 가열이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 바이든 정부에서 1,400달러를 이합 전에 이제 재정 지원을 해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개인당 1,400달러를 주면 소비가 이루어진 점이 좀 경기 가해를 좀 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끊어지니까 혹시나 또 그동안 노트북도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가격도 올라왔는데 혹시나 끊기지 않을까 IT 의구심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아시아 대만 쪽하고 대만도 많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있었고 인도도 많이 증가했고 일본도 많이 증가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만의 그 비메모리 생산 라인 반도체가 대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셧다운을 통해서 그 IT 공급망이 붕괴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었고요. 인도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애플 공장이 또 가동률이 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반도체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당히 시장에서 이런 의구심이 많이 팽배하게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오늘 관련해서 대만 증시도 또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하락은 그래도 이제 멈추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만 증시 이렇게 120선 라인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면 더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렸습니다. 그 일본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미국이 원자재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 점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업황에서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면요. 네, 여기서 철강 소재 쪽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양상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관련해서는 예,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증권주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향후 그동안 좀 금리가 주춤하면서 은행주들이 차익이 나왔었는데 금융주들 그리고 건설 쪽 전기가스, 네, 전기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는 지금 헬스케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좀 다른 상황이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헬스케어 쪽에 아침에 하락했는데 올라온 점이 있었고요.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반도체는 또 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게임주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네, 오락무락 관련해서는 이제 SM이 좀 오늘 강한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예, 업종에서는 또 그래도 예, 좀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흐름은 좀 없었고요. 근데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대만이 이제 반등하면서 3.8% 올라오는 모습이고 LG 디스플레이 예, 일단 삼성전기는 아직 못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왔고 LG화학이 좀 예,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 일단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1, 2%씩 예, 좀 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예, 삼성 바이오가 하락했다가 오늘 이제 좀 반등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그 백신 CMO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은 한미 사이언스, 예, 한미 사이언스가 8%, 뭐 제넥신 토종 백신이 9.8% 정도인데 단기 바닥에서 보다 보니 저항이 있어 보이고 ST팜, 그래서 CMO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반등하는 것 같고요. 히온스 이쪽도 연결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CMO 기업들이 좀 강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SL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SL은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죠. 저점에서 되게 뭐,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PHA도 그렇고요. 이제 오늘 알려드린 종목이 이제 성우 하이텍인데, 시간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성우 하이텍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오늘 관련 종목, 네, 오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하나고요. 오늘 항공주 AP부터 예, 한국항공우주 종목이 좀 예,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요. 예, 그 철강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제조, 포스코, 풍산이 조금 차익 나고 나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철강주도를 그래서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뭐냐면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장을 더하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부분,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현대건설을 또 네, 방송에서 여러 번 알려드리는 대로 그동안은 뭐 그냥 건설만 했는데 건설 기업들이 다양한 뭐 연료 전지 사업에 또 이제 뛰어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IS 동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연결점이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예,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본업도 있지만 해상풍력 같은 예, 그 적극적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점, 예, 이런 부분도 본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건설 쪽은 추세 흐름을 계속 좀 타면서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뭐 동아지질부터 현대 엘리베이는 꾸준하게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죠. 현대, 롯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고요. 동화 지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급등주만 매매하시는 분들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내용들 한번 네, 간략하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라서 또 길게 하면 또 시장 이제 수급을 네,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현금화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집중하고 있고요. 4,6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제대로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 특징적으로 뭐 지금 경기 민감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이제 그런 부분 다 제외하더라도 관심 있게 계속 제가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 있죠. 뭐냐면 그 수급에서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쪽에 외국인이 89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1,300억 정도 사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어떤 매도를 좀 멈췄고요. 전기전자도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바닥을 좀 인지를 하고 그 외국인 같은 그 연기금은 매도를 안 하고요. 도리어 그 자동차 쪽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하고 계속 제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추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그 삼성 아니 현대차 그룹이 가장 잘 나갈 때가 2011년도에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해외 쪽으로 동반 진출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한 3,000원대에서 한 26,000원대까지 7,000원 왔으니까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동반 진출하면서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유럽 쪽에다. 근데 돈을 벌어서 바로 지었다기보다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서 짓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금융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는 점이 주가에 많이 그 다음 이후부터는 좀 부담이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한 2,000원 구간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성장한다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우 하이텍을 이제 후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한번 애플카 이슈라든지 전기차 이슈 때문에 9,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조정 나오고 나서 좀 행보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점은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그 실적, 이번에 1분기 실적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이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년에 그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 그 회사인데, 68에 48,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네, 다시 띄워놓고요. 그래서 매출이 한 8,200억, 작년 대비에는, 작년에 6,800억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좋았고요. 매출 총 이익이 648억, 작년에는 293억이었으니까,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용심이 있는데,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224억 정도 흑자고요. 중간에 딱 보게 되면 순이익도 지금 이제 218억 정도, 작년에는 358억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실적도 양호하게 이어지는 부분, 그 매출도 성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동반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우 하이텍은 우리가 자동차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차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내용도 한번 이제 제가 자세히 한번 그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워가는 그 시간이니까요. 관련된 내용 동반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는 이제 OEM 부품 회사로서 이제 선발 주자라고 이제 나와 있고 자동차 부품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동차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고객사는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 한국 GM이 있고요.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해외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하고 BMW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일에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향후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하고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차체 부품하고 차량 경량화에 따라서 이 신규 시장에 대해서 그 진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걸 한번 저장해 놨는데요. 근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나온 걸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쪽 자동차 관련해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50억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만큼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차체 그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이 부품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신축 공사 귀공식이 있었고요. 이제 2만 7천 평에 7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향후에 이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계속 새로운 먹거리로 이어갈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한국 GM에서 그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북미 GM으로부터 이제 전기차 차체 부품하고 배터리 케이스 수주를 좀 받으면서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231억. 그래서 이 회사가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의 부품 회사로서 이제 변모를 하고 있고 탄탄한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거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관련된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차체 부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퍼부터 다양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차를 딱 분해해서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차체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볍게 하면 가볍게 할수록 연비가 좋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동사의 제품을 많이 선호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죠. 트렁크부터 이렇게 프론트 도어부터 해서 리어 도어 뒤쪽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체 부품을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보통 상당히 높다는 거고 이제 이익이 별로 좋게 안 나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고가 좋은 모델들에서 공급을 하면서 이제 또 이익 개선세도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도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아까 그 내용 이제 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 수렴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추세하다는 이제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 저점 라인 때 5,500원 구간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흐름상으로는 이제 저점이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 그럴 경우는 저점이 그 반 조정 나고 나서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9,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 구간 돌파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단기적 측면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9,000원대에서는 저항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신흥 SEC라는 종목입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그 달리는 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달리는 것에 투자하자는 이야기하면서 이때 한번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44,000 부근에서 이제 54,000 부근까지 올라갔는데요. 코스모신 소재는 더 많이 갔었죠. 이때 알려드리는 종목. 저점에서 19,000원대에서 29,800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때 알려드린 종목인데 다시 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이 종목도 한번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종료되었습니다. 금감원 공시에 가서 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번 실적에서 작년에는 638억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752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 좋아졌으니까 20% 정도 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84억. 그래서 작년에 37억이었으니까 10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기업의 실적하고 이제 성장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년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분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300억 원대 이상의 그 영업 어떤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는 266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되는 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관련된 이번엔 리포트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관련해서 한번 띄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그 상향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편승해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47,800원이고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주면서 목표가가 상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특히 포인트는 지금 가동률이 높다는 거고 증설이 계속 여기 이어지면서 아마 향후에 이익 성장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지만 전기차에서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들을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 2차 전지 그 소재 부분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된다면 부품주들, 그 배터리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거의 그 보통 제조업 수준의 그 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뭐 자동차도 좋긴 하지만 지금 청소기라든지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소형 쪽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소형 원통형 수요도 좋았고 대형 쪽에서 중대형에 관련해서도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좋았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이 회사는 이제 삼성 SDI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실적 추세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영업이익이 387억, 작년에 26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한 40% 정도 가까이 좀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점.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7.7% 상향한다는 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요. 신흥 SEC라고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아까 그 소형 그 사업 소개에서 보게 되면 소형 쪽은 원통형이라고 그래서요. 작은 이런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지만 중대형 쪽에는 이제 전기차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이런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소형보다는 대형 쪽에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대형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확대되는 점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해서도 새롭게 신성장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 모듈 사업도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더 보시게 되면 이런 정동 공구 있잖아요. 드릴 같은 거, 노트북, 전기 자전거,
예, 이런 고출력 이런 청소기 예, 이런 제품이 이 회사의 그 온통형 예, 그 삼성 SDI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관련해서 온통형 이런 온통형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게 성장할 쪽이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캡 어셈블리. 예, 결국 이제 그만큼 폭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력 있는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뚜껑 역할을 합니다. 이게 케이스를 딱 닫고 딱 안전하게 여러 가지 뭐 전해 질환이 이런 들어가 있는 배터리 원료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폭파하지 않도록 그런 캡 어셈블리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61선과 101선 자리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제 이런 그 행보하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이 최근에 5만 한 4, 5천 원 구간을 넘어서서 올라갈 경우에 그때부터는 61선과 120선 자리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흐름은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2차 전지 섹터군들이 강하게 가지 못하면서 갈 경우에는 한 5만 4천, 5천 원 구간에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런 다른 쪽 그 같은 섹터군들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또 여기 그 돌파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죠. 결국 이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게 되면 주가도 동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201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내려갔다 올 수 있지만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2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이제 시즌2로요. 달리는 것에 투자하자 관련해서 송우 하이텍하고 관련 신흥 SEC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뭐 SL 뭐 지난주 알려드리고 또 PHA도 동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된 섹터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계속적인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